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자리에서 애플과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관련주 일제히 급등합니다. 삼성전자가 더 강화된 AI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S25를 공개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초대형 AI 인프라 투자 계획 스타게이트가 미국 정부의 지지 속에 발표되며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았고 넷플릭스가 급등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S&P 500 지수는 0.6% 상승하며 6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1.3% 상승하며 올 들어 처음으로 2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이어진 수요일 뉴욕 증시, 트럼프의 연설을 통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자 AI 산업 확장 기대감 속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전일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중국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언급해 기술주를 제외한 대부분은 부진을 보이는 등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트루이스트는 간밤의 시장이 현재 진행 중인 강세장의 지배적 테마는 AI와 기술주임을 재차 상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라클이 전날 7% 급등에 이어 간밤에도 장중 한때 11% 오르는 등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초기 기술 파트너사로 합류한 기업으로는 암홀딩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암홀딩스는 16% 가까이 오른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4%대 상승했습니다. 한편 전일 프로젝트 발표 이후 월가 IB들은 부지런히 수혜주 찾기에 돌입했는데요. 직접 거론된 파트너사들 외에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에 대한 간접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컴퓨터 통신 기업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 주목했는데요. 오라클을 가장 큰 고객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주요 협력사인 암홀딩스를 수혜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총 20개의 데이터 센터가 건설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인데요. RBC 캐피털에서는 시멘트 업체인 CRH와 하이델버그 머티리얼즈를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알트먼이 투자한 원전 기업 오클로가 간밤 9.6% 급등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유틸리티 업종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GE 버노바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2.7% 내외로 급등하는 등 원전주로의 수급 쏠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일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실적이었다는 평가인데요. 월가 IB들의 목표가 줄 상향 소식이 전해집니다. 캐너코드와 JP모건은 목표가 $1,150를 제시했는데요. 과거 성장 둔화 우려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 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이번 실적을 통해 넷플릭스의 명확한 업계 리더십이 입증됐다는 코멘트입니다. 주가는 장중 한때 $999까지 치솟으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백악관에서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이 암 백신 개발에 있어 AI의 잠재력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더나와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각각 7.3%, 8.9% 뛰어 올랐습니다. 포드는 바클레이즈가 딜러 재고 증가, 신차 가격 하락, 무역 분쟁 등을 이유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자 3.8%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AI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머스크는 이 계획에 대해 자금 확보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만큼 돈이 없다라고 말하며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듣기로는 소프트뱅크는 $100억 미만의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에 오픈AI의 샘 알트먼은 즉시 반박하는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머스크를 평소 존경하기는 하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개인의 이익에 집중할 게 아니라 미국 전체를 생각하라 라면서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은 미국 달러의 중요성을 굳게 믿는다며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다 라고 표현하며 달러가 금융 시스템에서 여전히 핵심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발언은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지금 금융기관들은 가상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마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더해서 가상화폐가 완전히 금융시장 내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업계 내에서는 희망적인 전망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보스에서 열린 2025 세계 경제 포럼에서 비트코인, 밈코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래를 논의했는데 이에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밈코인에도 전략적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영향받지 않는다며 이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지속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시리즈는 갤럭시 역대 최초로 통합형 AI 플랫폼이 탑재되었고 이를 통해서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에서 사용되는 사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을 분석하는 개인화된 AI 경험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AI 기능에 집중. 이는 이전 작에 비해서 AI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가까이 하락하며 점유율이 축소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 새 기능이 애플과의 경쟁 속에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작품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AI 기능 그리고 그 개선은 인상적이지만 하드웨어와 디자인 개선이 점진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존 기기를 조기에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석유 증산을 예고하며 WTI는 나흘째 하락세 이어갑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훈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간밤 비트코인은 10만 4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 CEO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전하며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다시 강세장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전일 대비 상승해 108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역시나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